네, 안녕하세요. 먼저 초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까지 부모님들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느 한 분도 그냥 무난히 쉽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때로는 아이가 아파서 밤새 숨죽이며 곁을 지켰던 적도 있으시고요. 혹은 아이가 다쳐서 아이를 업고 이동시키며 그렇게 땀 흘린 적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이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기반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고생했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셨던 주 양육자가 계시다면 댁에 돌아가셔서 꼭 감사하다고, 고생했다고 쓰담쓰담 해주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아이의 마음 건강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저는 서울 거원초등학교의 수석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정년이 약 8년 정도 남은 꽤 경력이 오래된 교사입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서 만났던 사례를 중심으로 부모님들께서 이거는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담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시간은요. 어떤 정보를 얻기보다 부모로서의 내 모습 그리고 우리 아이의 진짜 모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준비되셨을까요? 우리 아이와 부모님들의 모습을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을 것 같고요. 양해 말씀 드리자면 제가 호칭을 부모님으로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주 양육자가 굉장히 다양하시잖아요. 조부모도 계실 수 있고 또는 사정이 있어서 다른 분이 양육을 전담해서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냥 편하게 부모님으로 호칭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교에 가면 시험 보시죠. 네, 시험을 한번 봐볼까 하거든요. 오늘 이야기 순서는요,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의 자녀는 어떤 아이인가요? 대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지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혹,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지? 라고 물음표가 돼 있는 부모님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일까요?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이세요? 자신 있게 나는 이런 부모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다행인 걸까요? 아니면 혹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실제 우리 아이가 나를 인식하는 모습도 같을까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초등학교에 자녀가 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 양육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방향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때로는 엄마의 방향과 아빠의 방향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아서 아이가 혼란스럽기도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요. 부모가 서로 우리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합의하고 같은 방향으로 아이를 지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이 과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꼭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는 꼭 주 양육자가 모여서 이 이야기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 마음 건강은 안녕한가요? 괜찮은 것 같은가요? 지금까지는 그래, 이 정도면 우리 아이는 건강한 아이야 라고 답변할 수 있다면 물론 감사하고 다행한 일인데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면 많은 변화 속에서 혹여 우리 아이의 마음 건강이 괜찮을지 세심하게 살펴야 될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보고 끝날 때 즈음에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마음 건강이 대체 뭘까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잘 적응하고 어려운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마음이 건강한 상태거든요. 부모님들 마음은 건강하신가요?
어려운 도전을 이겨내실 수 있는 상태이신 게 맞으시지요? 아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까지 무사히 입학할 수 있도록 해 두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멘탈이란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유리 멘탈이다. 이 사람은 멘탈이 갑인데, 또는 멘붕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멘탈이란 말은 사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신력, 심리적 상태, 감정 조절 능력을 뜻하고요. 특정한 상황에서 얼마나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럼 마음이 건강하려면 멘탈이 강하면 유리할까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멘탈이 강한 사람이 마음 건강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멘탈이 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마음이 건강하면 흔히 걱정이나 공포나 슬픔 등을 전혀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마주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때로는 슬픈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요. 화나는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론 속상하기도 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 건강한 마음의 일부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슬프다고 해서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화가 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또 아픈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마다 건강한 마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요.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아이들 때문에 또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으신데, 과연 이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쁠까요? 스트레스는 항상 나쁜 걸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하기 싫은 숙제를 하고 참아야 할 때, 하기 싫은 숙제를 참고 해야 할 때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틀림없이.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 스트레스 받겠죠. 친구들 사이에 생긴 오해 때문에 속상하고 슬플 때도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이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쁘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 스트레스는 힘든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볼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마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스트레스 관리 잘 하고 있을까요? 제가 몇몇 기사 자료를 찾아왔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유니세프에서 조사한 자료고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아이들에 대한 자료예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과 검정색으로 돼 있는 데이터 보이시죠? 검정색이 세계 평균이고요. 파란색이 우리나라 아이들의 평균 자살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2010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아이들의 자살률이 세계 평균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요,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아이들의 자살률을 비교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무 놀랍지요? 2007년 정도부터 우리나라 아이의 자살률이 세계 평균을 웃돈과 동시에 그래프가 상향 조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한 자료인데,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의 그래프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크게 차이가 사실은 없으나 여기에도 유의미하게 관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좀 낮았던 수치가 거의 요즘은 남학생과 비슷한 수준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자료를 보면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어느 날 아이가 깜짝하고 변하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고요. 이런 변화들이 켜켜이 쌓여 중학교, 고등학교의 아이들의 행동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두 번째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그래프는 중학교 아이들의 자료입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아, 우리나라 중학교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인 어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아마 스트레스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남녀를 조금 비교해 놓았습니다. 보이시나요? 평균을 웃도는 여학생들의 어려움이 느껴지시죠? 왜 우리나라 여자 아이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있을까요? 있지만 여학생이 스트레스에 조금 더 민감하거나 스트레스를 다루어내는 게 어렵다? 라는 것을 걱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여자아이를 둔 부모님들 남자아이를 둔 이들으로 통계 자료를 데이터로 제공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2018년에 3명이었던 자살률이 2022년에 11명으로 껑충 뛰어타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조금 많이 속상했던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선택을 했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초등학생조차도요. 오른쪽 데이터를 제가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유의미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조금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0세에서 6세면 미취학 아이입니다. 이게 지금 정신건강질환 다빈도 질병이라고 해서 0세에서 6세 아이들이 어떤 진단명을 가지고 병원에서 진단이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1순위가요, 운동과다 장애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ADHD가 여기에 속합니다. 꽤 많지요. 그런데 7세에서 12세, 즉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 시기가 되면 세상에나 운동과다 장애가 무려 8배 이상 급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은 갑자기 초등학생이 되면서 이렇게 변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네, 변하는 게 아니고요. 유치원 때까지는 크게 외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려움으로 보여지지 않았는데 초등학교에 가서 규정, 규율, 교실 이런 공간적 변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의 변화에 의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이 표현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7세에서 12세를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있는데요. 두 번째가 전반 발달 장애라고 되어 있지요. 이거는 보통 어떤 아이들이 해당이 되냐면요. 네,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집중하는 건 사실 7세에서 12세에 있는 네 번째 우울 에피소드예요. 이게 중학교에 가면서요. 7,858건이었던 게 6만 건이 넘어가는, 즉 9배가 넘어갑니다. 이게 우울증이거든요. 그럼 초등학교에서부터 우울 에피소드가 생겨서 중학교 가면 이게 극대화되거든요. 이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건 저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의 과정이 없이 중학생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지금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 사춘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제가 어마무시한 자료를 보여드려서 마음이 되게 불편하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걱정도 되시고요. 아마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그 불안이 엄청나게 높아졌을 거라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님이 불안이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가지고 머릿속에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지나치게 하거나 그런 불안이 부모님을 감싸안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불안의 7배를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느끼냐고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엄마 아빠의 표정만 봐도 알고요. 엄마 아빠의 눈빛만 봐도 압니다. 우리 아이들 되게 민감하게 부모님의 불안을 감지하는 안테나가 있거든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불안은 아이들한테 7배 이상으로 불안에 작동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아이들이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지요.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겠지요. 근데 학습뿐만 아니라 더 걱정되는 건 아이들의 불안이요. 때로는 어떤 아이에게 분노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한테는 과도한 의미부여로 굉장히 과민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네. 부모님의 불안이 아이한테 전이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부모님 스스로 그 불안을 다루어내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만약 여기에 강사님 저는 제 불안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저도 너무 불안한데요. 그래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하신다면 저는 부모님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불안을 좀 다스리는 훈련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면 우리 아이들은 너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로 키우려면 부모님이 불안을 먼저 다루어낸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